안녕하세요, 브라더입니다. 오늘은 지지와 저항에 관한 두 번째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주봉을 중심으로 놓고 지지 저항의 중요성과 어떻게 긋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초보 입장에서 지지 저항에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로분들께서 클라이밍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아래에는 푹신한 쿠션이 비치되어 있고 비교적 낮은 높이로 인공암벽 모형물을 손가발을 사용해서 올라가는 것이죠. 모형물을 지지하거나 잡거나 매달려서 위쪽으로 수직 이동도 하지만 옆으로 횡적 이동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인공암벽을 통해서 연습하고 근육도 기르면서 어느 정도 자신이 붙은 사람들은 전문가 대동하에 실제 북한산 인수봉과 같은 암벽에 도전하게 됩니다. 인공암벽에서만 연습했던 초보자는 어느 정도 익숙해진 뒤에 전문가와 함께 자일과 링카랍이나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 등은 당연하게 필수로 챙기고 긴장한 마음으로 자연암벽을 향하게 됩니다. 프로분들이라면 인공암벽에서 수개월 연습하고 처음으로 끝없이 높은 자연암벽 아래 섰을 때 어떤 느낌이시겠습니까? 압도적인 감정, 두려움, 경외감 등의 감정이 스치게 될 겁니다. 그 가운데 전문가는 말합니다. 인공암장이라고 생각하고 절대 긴장하지 말고 안전장치만 확실히 3번 이상 확인하세요. 그렇게 하면 추락해도 큰 부상은 없을 겁니다. 암벽 등반에서는 선등자와 후등자가 있습니다. 선등자는 자일 없이 먼저 등반하여 자일을 설치합니다. 중간중간 자일을 바위와 연결된 홈에 전문 장비를 통해서 연결하면서 등반하기 때문에 추락해도 그것들이 지지 역할을 해줘서 선등자는 큰 부상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클라이밍을 즐기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줄을 깐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선등자가 줄을 깔면 후등자는 그 줄과 자기 자신을 연결해서 등반을 시작합니다. 후등자가 1m를 등반하면 선등자나 아래에 있는 사람이 줄을 1m만큼 텐션해서 후등자가 추락해도 다치지 않게끔 줄을 팽팽하게 해줍니다. 자연암벽에 처음 도전하는 초보자들은 자기 실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실력보다는 자기를 안내해주는 선등자를 믿고 나를 지켜주는 자의를 믿게 됩니다. 인공암벽으로는 자신감이 생겼을지 몰라도 자연암벽을 보면 그 자신감이 얼마나 부질없다는 것인지 알게 되죠. 모의와 실전은 다른 법이니까요. 그렇게 자연암벽을 타는 것이 익숙해지고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면 점점 자기 자신을 믿게 되고 어느 순간에는 선등에 도전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됩니다. 지금까지 클라이밍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클라이밍이 이렇듯 트레이딩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클라이머가 처음에 인공암장에서 바닥에 푹신한 쿠션을 깔고 연습하듯이 트레이더는 입문 후 모의 투자와 소액으로 트레이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지와 저항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자연암벽에 처음 도전한 클라이머가 자기 자신보다 전문가와 자의를 신뢰하듯 초보 트레이더는 자신의 실력이 부족하므로 클라이머처럼 신뢰할 것이 필요합니다. 초보 트레이더가 최우선적으로 신뢰할 것은 지지와 저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적용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더욱 심도 깊게 다루고자 합니다. 처음 클라이밍에 입문하는 분들께서 자연암벽이 아닌 푹신한 쿠션이 있는 인공암장에서 연습을 하듯 처음 지지 저항에 입문하는 프로분들께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지와 저항을 신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지와 저항을 활용하려면 무엇이 필요한 걸까요? 지지와 저항을 본격적으로 매매에 적용하고자 하는 프로분들께서는 아래의 3가지 프로세스에 맞춰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캔들이 많이 겹치는 곳에 선을 긋는 것. 두 번째로 내가 그은 선에 캔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지켜보기. 세 번째로 그것을 기반으로 매매 원칙 및 자금 관리와 조화를 이뤄서 매매에 적용하기. 위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매매에 안정감이 드는 것은 당연하고 매매에 있어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근거가 생겨날 것이고 그런 근거를 바탕으로 트레이딩을 보다 정교하게 접근할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부터는 위에서 말씀드린 지지와 저항의 세 가지 프로세스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절대로 어렵게 생각하지 말 것,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 것. 두 번째, 캔들이 많이 겹친 부분은 거래량도 많이 터졌을 확률이 높으므로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하시면 부러분께서 그은 선이 지지와 저항으로 작용하는 것을 직접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초심자는 주봉, 일봉, 4시간 봉 등 3개 차트에서만 선을 그을 것. 네 번째, 주봉, 일봉, 4시간 봉 모두 합쳐서 5개 이내로 선을 그을 것. 첫 번째, 한번 그은 선은 건드리지 않을 것. 그래야 내가 그은 선에 캔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명확하게 지켜볼 수 있겠죠. 두 번째, 선을 긋는 것은 주봉, 일봉, 4시간 봉이라서 근처로 오는데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으므로 충분히 인내심을 갖고 지켜볼 것. 세 번째, 지켜보는 것은 4시간, 1시간, 30분, 15분 봉 등 4개의 차트를 돌려가면서 지켜볼 것. 네 번째, 어느 정도 내가 그은 선이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해준다는 신뢰를 갖게 되면 그때부터는 거래량, 캔들 모양을 유심히 살펴볼 것. 다섯 번째, 선과 선 가운데 위치했을 때 캔들의 모양과 거래량과 선 아래로 근접했거나 선 위로 캔들이 근접했을 시에 거래량과 캔들의 모양에 대해서 지켜볼 것. 캔들과 거래량은 추후 중급반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첫 번째, 내가 그은 선을 기반으로 어떻게 방향을 예측할 것인지. 두 번째, 진입 타점은 어떻게 잡을 것인지. 세 번째, 분할 매수의 구간과 비중은 어떻게 할 것인지. 네 번째, 손절 라인은 어떻게 잡을 것인지. 다섯 번째, 익절 라인은 어떻게 잡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고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지와 저항 두 번째 영상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부디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지와 저항 두 번째 영상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